그 아이한테 절대 진실 말하지 마. 차가운 병실 안. 강태문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히 울립니다. 윤혜숙은 눈물을 참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던 강지우. 손에는 오래된 아기 팔찌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낡고 바랜 이름표에는 분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강지우, 지우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립니다. 이게 왜 제 이름이에요? 빗소리가 병실 창문을 세게 두드립니다. 해숙은 끝내 무너져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압니다. 눈물 섞인 목소리가 병실 안에 퍼집니다. 내 새끼 얼굴은 세월이 지나도 알아봅니다. 지우 얼굴 위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평생 재벌가 손녀로 살아온 여자. 하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가 믿어왔던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 숨겨진 출생의 비밀, 그리고 28년 전 폭우 속 병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선택.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병원 로비의 공기를 멈춰 세웠습니다. 강지우는 막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던 참이었습니다. 검은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 울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천장에 박힌 하얀 조명은 사람의 얼굴에서 피 한 방울까지 지워버릴 만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이쪽입니다. VIP 검진센터는 오른쪽 전용 통로로 가시면 됩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뒤에서 따라왔지만 지우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로비 한가운데 멈춰 있었습니다. 휠체어 하나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담요가 무릎 위에 덮인 노인이 앉아 있었고 그 뒤에서 한 여자가 휠체어 손잡이를 밀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은 작고 거칠었습니다. 손등에는 푸른 핏줄이 도드라졌고 손톱 밑에는 오래 씻어도 빠지지 않는 세월의 때 같은 것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우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숨이 목에 걸렸습니다. 마치 낡은 거울 속에서 자신이 나이 들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매가 같았습니다. 코끝의 선이 같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 때 생기는 작은 주름까지 이상하리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여자도 지우를 보았습니다. 휠체어가 멈췄습니다. 바퀴가 대리석 위에서 작게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여자의 손에서 종이컵이 떨어졌습니다. 미지근한 보리차가 바닥으로 번졌습니다. 갈색 물이 하얀 바닥 위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아가씨가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마른 풀잎처럼 떨렸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 안쪽이 바짝 말랐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발표하고 회장단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낯선 중년 여자의 얼굴 하나 앞에서 손끝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우는 겨우 입술을 열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우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래 묻어둔 무언가가 갑자기 무덤 밖으로 나온 사람처럼 여자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없던 하루가 단 한 사람의 얼굴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 버리는 날 말입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이름 하나가 바람처럼 귓가에 스치는 날, 괜히 가슴 한복판이 저려 오는 날이 있습니다. 지우에게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접수 번호를 부르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고 휠체어 바퀴 소리와 보호자들의 낮은 한숨이 뒤섞였습니다. 누군가는 진료비 영수증을 접으며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검사 결과 봉투를 품에 안고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우와 여자는 서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종이컵을 주었습니다. 여자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치울게요. 그녀는 허둥지둥 무릎을 굽혔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미끄러질 듯 흔들렸습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냥 두세요. 말투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닮아 있었습니다. 다만 지우의 얼굴이 잘 다듬어진 도자기 같다면 여자의 얼굴은 오랜 비바람을 맞은 돌잠 같았습니다. 주름 사이마다 고단한 밤들이 끼어 있었고 눈가에는 수없이 참아낸 울음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눈가를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비어있던 자리였습니다. 혹시 저를 아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봅니다. 그 말은 너무 빠르게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숨기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비서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팀장님, 시간이 늦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이라는 말이 나오자 여자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지우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을 아세요? 지우가 묻자 여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 모릅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대답보다 먼저 진실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노인이 낮게 기침을 했습니다. 여자는 황급히 노인의 담요를 여몄습니다. 여보, 추워? 조금만 참아요. 진료 보고 바로 올라가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비싼 말도 아니고 배운 사람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는 오래같이 산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은 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자란 집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꽃, 은식기, 대리석 계단, 한 번도 먼지 앉은 적 없는 긴 식탁, 이름만 대면 모두가 고개 숙이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불을 여며주며 춥지 않으냐고 묻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아플 때 이마를 짚어주는 손도 없었습니다. 생일이면 케이크는 있었지만 촛불 앞에서 진심으로 웃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우는 갑자기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넓은 방에 혼자 앉아있던 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렸고 식탁 위에는 이미 식어버린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용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회의 때문에 늦으신답니다. 그날 지우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식탁에서 생일이라는 말이 그렇게 쓸쓸한 단어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병원 복도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도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정작 울고 싶을 때 부를 이름 하나 없이 살아갑니다. 지우는 다시 여자를 보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윤혜숙입니다. 그 이름이 로비의 공기 속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윤혜숙? 지우는 속으로 그 이름을 한번 따라 불러보았습니다.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 오래전에 잊어버린 노래 가사처럼 마음 한쪽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강지우예요. 해숙의 눈동자가 다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숨길 수 없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강지우요? 네. 해숙은 한순간 입술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너무 세게 쥐어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우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오래 설거지를 하고 병실 침대 난간을 붙잡고 밤새 젖은 수건을 짜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은 마치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해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다시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앞바퀴가 보리차가 번진 바닥을 지나며 작게 미끄러졌습니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휠체어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잠깐 닿았습니다. 해숙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지우는 그 감촉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릴 적 열이 났을 때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아준 것 같은 있을 리 없는 기억이 손끝에서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저를 모른다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해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낮고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야. 지우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강태문 회장이었습니다. 휠체어가 아니라 전동 카트가 먼저 보였습니다. 옆에는 수행비서와 병원장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병원장의 허리는 거의 접힐 듯 굽어 있었고 지나가던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또 한 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나타났을 뿐인데 사람들의 목소리가 낮아지고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강태문 회장은 지우를 보다가 곧 해숙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서 아주 짧게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사람들 앞에서 흔들린 적 없던 노인의 눈이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 끝이 바닥을 톡하고 쳤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지우에게는 유리잔이 금 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해숙은 회장을 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너무 깊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는 인사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 앞에서 하는 인사였습니다. 아는 사람이세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 대신 지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검진 시간이 늦었다. 들어가자. 그 손길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지우는 팔을 빼지 않았지만 시선은 계속 해숙에게 머물렀습니다. 저분이 저를 보고 놀라셨어요. 할아버지도 지금 놀라신 것 같은데요.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내가 착각한 거다. 할아버지, 병원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다. 몸 아픈 사람도 많고 마음 약해진 사람도 많다. 괜히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은 차분했지만 너무 차분해서 이상했습니다. 회장은 늘 불편한 진실 앞에서 감정을 감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우는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성가에서 감정은 약점이었습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그리움도 사람들 앞에 보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숙은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은 작고 굽어 있었습니다. 낡은 카디건 어깨에는 보풀들이 일어나 있었고 머리카락 몇 가닥은 땀에 젖어 목덜미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지우의 마음을 잡아당겼습니다. 마치 놓치면 안 되는 사람처럼,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저 뒷모습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지우는 회장과 함께 VIP 전용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일반 로비의 소라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복도에는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은은한 디퓨저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고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간호사들은 지우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강지우 팀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친절함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검사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혈압계가 팔을 감싸자 갑자기 아까 해숙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거칠고 차갑던 손.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했던 손. 요즘 수면은 괜찮으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식사는요? 괜찮습니다. 어지럼증이나 가슴 답답함은 없으셨고요? 지우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답답함. 오늘 처음 느낀 것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오래 잠겨있던 문이 안쪽에서 두드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문 너머에 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문을 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지우는 혼자 병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비서는 잠시 전화 통화를 하러 떨어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병원장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가 문득 일반병동 방향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5층 일반병동. 아까 해숙이 휠체어를 밀고 간 방향이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일반병동으로 갈수록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카펫은 사라지고 바닥은 차갑게 드러났습니다. 복도 구석에는 보호자들이 가져온 보온병과 작은 가방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병원비 이야기를 낫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버텨보자. 수술비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 말이 지우의 귀에 스쳤습니다. 돈 때문에 누군가의 숨이 결정되는 곳. 그곳이 병원이었습니다. 지우는 복도 끝에서 해숙을 발견했습니다. 해숙은 자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동전 몇 개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세고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은 여러 번 접힌 탓에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 버튼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가장 싼 보리차 버튼을 눌렀습니다. 종이컵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해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또 마주쳤습니다. 해숙의 얼굴에는 당황과 체념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왜 따라오셨어요? 궁금해서요. 저 같은 사람 궁금해하실 일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거운 물도 아닌데 손을 데우듯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좋은 데서 살잖아요. 그 말은 비난도 아니고 부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오래 가난을 살아온 사람이 체념처럼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해숙은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지우는 한 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를 처음 봤다면서요. 해숙은 눈을 피했습니다. 병원 복도 창밖으로 늦은 오후에 햇빛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는 두 사람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젊은 지우와 지친 해숙. 시간만 다를 뿐 같은 얼굴이 나란히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숙도 그 유리창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셨어요? 해숙은 급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바람이 들어서 그래요. 병원 복도가 원래 춥습니다. 그 말에 지우는 가만히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가 추운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떨리는 이유가 늘 추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혜숙 씨. 해숙은 그 이름을 불리는 순간 어깨를 떨었습니다. 저랑 다시 이야기해요.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안 됩니다. 처음으로 해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지우는 놀라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왜요? 아가씨는 저 같은 사람하고 엮이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요? 해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다시 누르는 사람처럼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다치니까요. 누가요?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우는 해숙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해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도망치는 사람처럼 절박했습니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여자는 나를 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지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부터 지키려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태성가 대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고요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커다란 샹들리에가 황금빛을 뿌리고 있었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가문의 집에는
늘 그런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웃음은 없는 집, 음식은 넘치지만 밥 냄새는 나지 않는 집, 가족 사진은 걸려 있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람은 없는 집이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 위로 병원 로비에서 마주친 혜숙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눈매를 만졌습니다. 닮았습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그 여자의 눈물이 너무 깊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병원 CCTV 확인은 어렵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오늘 로비 영상 일부가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지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비공개 처리.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그 로비 영상이었을까요? 지우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깊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멀리 정원등이 하나둘 켜졌지만 방 안은 이상하게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병원 5층 복도 끝 비상계단에서는 혜숙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가방 안쪽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손수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색이 바래 노랗게 변한 손수건이었습니다. 혜숙은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아기 머리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분홍색 칠이 거의 벗겨진 낡은 머리핀이었습니다. 혜숙은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무너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살아있었던 거야. 비상계단의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혜숙의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아주 오래 참아온 세월처럼 뜨겁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비상계단 문 밖에서 누군가 조용히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혜숙의 말을 들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평소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흔들림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태성그룹을 만든 사람다운 표정이었습니다. 감정을 묻어버리는데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저 여자 아직 병원에 있나? 예.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당장 내보내. 예. 비서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장에게 말해. 적당한 이유 붙여서 조용히 정리하라고. 알겠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비상계단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혜숙이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회장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제 나타난 거냐?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늙으면 모든 게 무뎌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 덮어둔 기억 하나가 나이 들어 더 선명하게 가슴을 후벼 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죄책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세월이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깊게 뼛속에 박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 밤 강지우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넓은 침실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정원 분수 물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지만 지우의 마음은 전혀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쪽 깊은 곳에서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죽 커버가 바랜 사진첩이었습니다.
어릴 적 사진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늘 바빴고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는 가족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감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린 자신, 낯선 별장 앞, 회장 옆에서 억지로 웃고 있는 얼굴,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쯤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젊은 여자의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웃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지우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는 순간 지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윤혜숙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같은 사람이 다른 인생을 산 것 같았습니다. 눈매도 같고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양도 같았습니다. 특히 슬퍼 보이는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을 들고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 사진 속 엄마 얼굴,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보았던 혜숙의 얼굴, 새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순간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설마, 지우는 급히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비서실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오늘 로비 CCTV 다시 확인 가능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회장님 지시로 해당 영상은 접근 제한 처리됐습니다. 왜요? 그건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태문 회장은 절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CCTV까지 막았다면 분명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우는 다시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어릴 적이었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던 밤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업고 뛰고 있었습니다. 등이 따뜻했습니다. 귓가에서는 여자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애 괜찮아야 하는데. 그 기억은 늘 희미했습니다. 지우는 당연히 돌아가신 엄마 기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엄마와 그 목소리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만난 혜숙의 목소리와 더 가까웠습니다. 지우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은 더 흔들렸습니다. 한편 병원 5층 보호자 휴게실에서는 윤혜숙이 작은 전기포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스테인리스 컵에서 김이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혜숙은 손을 모은 채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실에서 겨우 잠든 상태였습니다. 오늘 하루 혈압이 크게 떨어져 위험했지만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런데 혜숙의 마음은 전혀 안도되지 않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강지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혜숙은 천천히 가방 안에서 낡은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카메라를 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혜숙은 사진 위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끝이 아이 얼굴 위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우리의 그 한마디가 허공에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 직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윤혜숙 보호자님 맞으시죠? 예. 원무과에서 말씀 좀 나누자고 하십니다. 혜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병실 문제 때문에 그렇답니다. 혜숙은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내쫓으려는 거였습니다. 혜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인생이 늘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디서든 밀려났습니다. 병원에서도 세상에서도. 혜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원무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병원장은 불편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혜숙은 앉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병원장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현재 병실이 많이 부족해서요. 그래서요. 장기 입원은 어렵겠습니다. 혜숙은 가만히 병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까? 병원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혜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여전하시네. 윤 여사님, 그 양반은 늙어도 안 변했어요. 사람 인생 밀어내는 건 참 쉽죠. 병원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숙은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같은 사람 오래 못 버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 서 있던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지우였습니다. 지우는 방금 모든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습니다. 혜숙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를 아는 거죠. 혜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피하세요? 아가씨, 왜 우리 할아버지가 당신을 병원에서 내보내려 하죠? 혜숙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왜? 지우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떨렸습니다. 왜 우리 엄마랑 그렇게 닮았어요? 복도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멀리서 심전도 기계 소리가 삐삐 울렸습니다. 혜숙은 입술을 떨다가 끝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평생 숨겨온 상처가 다시 벌어진 사람 같았습니다. 말해주세요. 지우의 눈도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그 말에 혜숙의 눈빛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야. 강태문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혜숙을 한번, 지우를 한번 바라보더니 낮고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집으로 들어가라. 지우는 처음으로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당장. 저 사람 누구예요? 회장의 손등 핏줄이 불룩하게 솟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감정을 눌렀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혜숙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강태문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혜숙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복도안 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지우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태문 회장이 평생 숨겨온 비밀이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강태문 회장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윤혜숙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강지우는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만 모르는 이야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던 것처럼 공기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거친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컥, 컥. 혜숙이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여보. 혜숙은 급히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우도 무언가에 끌리듯 따라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오래된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4명이 함께 쓰는 병실은 답답할 만큼 좁았습니다. 커튼 사이사이로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삶은 달걀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공기 속에 눅눅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혜숙의 남편은 산소줄을 낀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말라 있었고 팔은 뼈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가늘었습니다. 혜숙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남편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여보. 그 목소리는 아주 낮고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고급 간병인도 아니고 비싼 약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혜숙이 등을 한번 쓸어줄 때마다 남편의 거친 숨이 조금씩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사람은 결국 사람 손길 하나로 버틴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병도 있지만 끝내 사람 마음으로 견디는 병도 있습니다. 오래 산 부부들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어디가 아픈지, 오늘은 숨 쉬는 게 어떤지, 밥 한 숟갈 넘기기 힘든 날인지 그 정이 병실 안에 가득했습니다. 강태문 회장은 병실 문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지우야, 나가자. 하지만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싫습니다.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회장의 말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분들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쓸데없는 호기심 부리지 마라. 쓸데없는 거 아닙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분이 왜 우리 엄마랑 그렇게 닮았는지, 왜 할아버지가 저분을 피하는지, 왜 CCTV까지 막았는지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혜숙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우야. 그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늙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혜숙의 남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지우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혜숙아. 혜숙이 급히 남편 손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말하지 마. 숨차잖아. 하지만 남편은 계속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사람을 발견한 눈빛이었습니다. 저 아이. 그 말에 병실 앞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날 그애 아니야. 순간 혜숙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밤새 울면서 찾던 그만해. 혜숙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롭게 터졌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혜숙아.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평생 저 아이 못 잊었잖아. 지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병실 안식의 초침 소리까지 들릴 만큼 정적이 길어졌습니다. 해숙은 더 이상 남편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문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과거가 다시 살아난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안정하셔야 합니다. 해숙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간호사는 산소 수치를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흥분시키시면 안 됩니다. 지우는 병상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그의 밤새 울면서 찾던 아이. 조각난 말들이 자꾸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찾았다고요? 해숙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모르는 게 낫습니다. 왜요? 그게 아가씨한테는 더 편한 인생이에요. 지우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제 인생이 편해 보이세요? 그 말에 해숙이 처음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 눈가도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지우 목소리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큰데 집 같지가 않았습니다. 밥 먹을 때도 조용했고 아파도 무섭다고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병실 안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의 눈이 해숙 손을 향했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 오늘 처음 만난 당신 손이. 지우가 숨을 삼켰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해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병실 구석에 놓인 작은 보온통을 열었습니다. 식사 안 하셨죠? 갑작스러운 말에 지우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해숙은 작은 스테인리스 그릇에 죽을 담았습니다. 호박죽이었습니다. 김이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병원 음식은 입에 안 맞을 텐데. 지우는 그 그릇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얼굴 보니까 제대로 못 드신 얼굴입니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지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얼굴만 보고 밥을 못 먹었다고 말해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조용히 숟가락까지 건넸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지우는 천천히 죽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호박의 단맛이 아니라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맛이었습니다. 순간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어린 자신이 아픈 얼굴로 누워있고 누군가 작은 숟가락으로 죽을 불어 먹여주던 장면. 아직 뜨거워. 후후 해야지. 그 목소리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지우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해숙은 그걸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조용히 물 한 컵을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엄마 같았습니다. 지우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윤혜숙 씨. 해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지우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떨렸습니다. 저 아세요? 병실 안 공기가 멈췄습니다.
해숙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그리워하고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태문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해숙을 노려보며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한테. 병실 안 공기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회장의 지팡이 끝이 바닥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절대 진실 말하지 마. 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해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우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숨기고 있었다는 걸. 병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강태문 회장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벽에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진실 말하지 마. 강지우는 천천히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믿고 따르던 손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을 의심하기 시작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진실이요? 지우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만 들어갔습니다. 늙은 손등 위 핏줄이 불룩하게 올라왔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남편은 산소줄 사이로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창밖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르르르. 병실 창문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강태문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우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유리창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툭, 툭.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에서 오래 묻혀있던 기억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8년 전 그날도 이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기억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평생 잊고 산 줄 알았던 냄새 하나, 빗소리 하나에 갑자기 젊은 날의 상처가 되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후회가 섞인 기억은 죽을 때까지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도 병원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폭우 때문에 응급 환자들이 밀려들었고 응급실 바닥은 젖은 발자국들로 가득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뛰어다녔고 보호자들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강태문 회장은 응급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이미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산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의 며느리였습니다. 강지우의 엄마. 출산 중 대량 출혈이 왔습니다. 수술실 문이 빨간 불빛이 차갑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굳은 얼굴로 담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피우지도 못하면서 손끝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윤혜숙이었습니다. 혜숙도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숙 쪽은 더 처참했습니다. 남편은 공사장에서 다친 몸으로 겨우 병원에 도착했고 병원비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혜숙은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숨 쉬죠? 예. 간호사는 난처한 얼굴이었습니다. 아기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작고 약했습니다. 혜숙은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우리 애 죽으면 안 돼. 그 울음이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강태문 회장은 무심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의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산모는 살렸지만 아이 상태가 위독합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심장이 너무 약합니다. 그 순간부터 병원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벌가 후계 핏줄, 태성가의 유일한 아이, 모든 시선이 그 아기에게 쏠렸습니다. 의사들은 밤새 뛰어다녔고 병원장은 직접 병실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강태문 회장은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고 창백한 아기가 산소통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회장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말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장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병원장은 주변을 한번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은 시간대 태어난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지? 병원장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 아이는 건강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병원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는 혜숙이 아기를 안고 잠든 상태였습니다. 밤새 울다 지쳐 벽에 기대 잠든 모습이었습니다. 품 안의 아기는 작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현재 병실 안 강태문 회장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지우는 그런 회장을 처음 봤습니다. 마치 늙은 사자가 평생 숨겨온 상처를 들킨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회장은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혜숙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도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잠에서 깨어났을 때 품 안이 비어 있었던 순간을 혜숙은 미친 사람처럼 병원을 뛰어다녔습니다. 우리 애 어디 갔어요? 간호사들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내 애 어디 있냐고. 혜숙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말뿐이었습니다. 아기가 숨졌습니다. 혜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아이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해숙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는 그런 해숙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그 한마디를 끝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누구예요? 그 질문이 병실 안을 완전히 얼려버렸습니다. 강태문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해숙은 결국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병상 위 남편은 흐느끼듯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피보다 기억으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누가 날 키웠는지, 누가 내 손을 잡아줬는지,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줬는지, 사람은 결국 그 온기를 가족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평생 믿어온 인생 자체가 거짓이었다면 어떨까요? 지우 눈가가 붉게 젖어갔습니다. 왜 아무도 말씀 안 하셨어요? 회장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늙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회장의 입술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지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해숙이 천천히 가방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지퍼가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오래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아기 팔찌였습니다. 희미하게 색이 바랜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숙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한 채 팔찌를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이름. 지우가 천천히 팔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팔찌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지우.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시간을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강지우는 손 안에 아기 팔찌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플라스틱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이름표 한쪽은 닳아 거의 찢어질 듯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름만은 선명했습니다. 강지우.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지우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윤혜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눈가가 붉게 짓물러 있었습니다. 병실 형광등 아래에서 해숙 얼굴은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마치 평생 울음을 삼키며 살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강태문 회장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다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더 이상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만 점점 거세졌습니다. 툭, 툭.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생 믿고 살아온 것이 무너질 때 가장 무너집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건강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누구인지조차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사람 마음은 뿌리째 흔들립니다. 지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해숙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말해주세요. 해숙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아가씨 인생이 망가져요. 그 말에 지우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망가졌습니다. 병실안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지우 눈에는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제가 불행한 이유를 제가 이상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지우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왜 집에 있어도 외로운지, 왜 가족들이랑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지, 왜 누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렇게 무서운지. 해숙 눈에서도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해숙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 설거지와 병수발로 다 망가진 손.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그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우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 죽 한 그릇 건네주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서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해숙은 결국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무너질 듯 떨렸습니다. 그 모습에 병상에 누운 남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해수가, 남편의 쉰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그만 숨겨. 해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상처를 꺼내듯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병실 안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해숙 눈빛은 이미 28년 전으로 가 있었습니다. 병원 천장에서 물 새고 응급실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나는 애 하나 살리겠다고 미친 사람처럼 울고 있었어요. 해숙 목소리가 점점 갈라졌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갑자기 내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지우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참 뒤에 깨어났는데 해숙이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애가 죽었다더라고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내 품에서 울던 애였는데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뒤집어가며 찾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지우는 천천히 강태문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늙은 얼굴 위에는 처음으로 무너진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해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매일 꿈을 꿨습니다. 병실 창밖 빗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어디선가 내 딸이 살아있는 꿈. 그 말에 지우 눈이 흔들렸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지우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숙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처음 봤는데도 바로 알았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멎었습니다. 엄마는 압니다. 해숙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새끼 얼굴은 세월이 지나도 알아봅니다. 그 순간 강지우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지우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 한참 뒤에야 겨우 말이 이어졌습니다. 누구였던 겁니까? 그 질문 앞에서 강태문 회장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너진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회장의 목소리는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지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붙잡았습니다. 태성가는 후계가 필요했다. 그 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끔찍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살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회장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때 병원장이 말했지. 같은 날 태어난 건강한 아이가 있다고. 해숙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우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설마. 회장은 더 이상 지우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미쳤었다. 늙은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가문밖에 몰랐다. 병실 안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회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널 데려왔다. 지우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오열했습니다. 평생 참아온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병상 위 남편도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강태문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숙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살아남으면.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언젠가 다 보상할 수 있을 줄 알았다. 보상? 지우가 처음으로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사람 인생을 어떻게 보상합니까?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병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커튼, 작은 냉장고, 구겨진 보호자 이불, 컵라면 냄새, 그리고 윤혜숙, 자신을 한 번도 잊지 못한 사람. 그 순간 지우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던 건 돈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눈빛 하나였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해숙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해숙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우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왜?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해숙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 말에 지우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도. 해숙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장에서도 찾고 버스터미널에서도 찾고 사람 얼굴만 보면 혹시 내 딸인가 싶어서 따라가고. 그 말 하나하나가 지우 가슴을 찢었습니다. 근데 해숙이 흐느끼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해숙 품으로 안겼습니다. 해숙은 깜짝 놀랐다가 이내 두 팔로 지우를 꼭 감쌌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붙잡듯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사람처럼. 지우는 해숙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병실 안 모두가 울었습니다. 해숙은 무너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우는 처음으로 마음속 비가 그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돌아갈 품을 찾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 앞에 서 있던 강태문 회장은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늙은 어깨가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병실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텅 빈 복도에 지팡이 소리만 외롭게 울렸습니다. 툭, 툭, 툭.
마치 평생 늦어버린 죗값을 혼자 걸어가는 사람처럼 강태문 회장이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강지우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회장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지우는 윤혜숙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처음의 혼란과는 달랐습니다. 아주 오래 헤매던 사람이 겨우 집을 찾은 뒤 흘리는 눈물 같았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지우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강태문 회장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늙은 얼굴은 이미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짧은 한마디에 평생 숨겨왔던 후회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인생 하나를 바꿔놓고도 끝내 사랑받고 싶었던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닫는 얼굴이었습니다. 윤혜숙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숙은 눈물을 닦으며 겨우 웃었습니다. 우리 애 외롭게 키우셨네요. 그 말에 회장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 하지만 결국 사람 마음 하나는 끝내 채워주지 못했던 사람.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따뜻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혜숙은 조심스럽게 지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우리 딸. 그 한마디에 지우는 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늦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랑은 너무 늦게 찾아오고 어떤 진실은 평생을 돌아서야 겨우 만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끝은 아닙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창밖의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습니다. 병실 유리창 사이로 새벽빛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강지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